여러분, 은퇴했다고 인생도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자꾸 무기력하시진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무얼 해야 하지? 막막하고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진 않으신가요?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에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분들의 7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 7가지 중 단 3가지만 해당되셔도 이미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드신다면 이 영상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아 숨쉬는 인생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인생 2막 반드시 갖춰야 할 7가지 행복 조건. 1. 건강을 위해 꾸준히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은 정말로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라는 말 공감되시죠? 은퇴 후에는 이제 겨우 쉬나 싶지만 한편으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잘 살아가시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양천구에 사시는 김어르신. 올해 74세이신데요. 매일 아침 7시에 집 앞 공원을 걷는 걸 5년 넘게 이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40분을 걸어도 거뜬하답니다. 허리 통증도 줄고 병원 갈 일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나는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데 날씨 나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도 다 그런 시기를 겪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시면 그 차이는 분명히 생깁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관절은 더 뻣뻣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늘수록 건강은 더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드신 후에 10분만 집 앞 돌기. 운동이라 생각 말고 산책 혹은 바람 쐬기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하나 정해두세요. 의자에 앉은 채 다리 들기, 벽 짚고, 스쿼트 5회, TV 보며 발 뒤꿈치 들기 등. 너무 쉬워서 효과가 있을까 싶어도 그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친구 또는 배우자와 함께 약속을 정하세요. 같이 하자는 약속 하나만으로도 훨씬 꾸준해집니다. 넷째,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요가, 스트레칭, 체조 같은 무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훨씬 즐겁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루 5분에서 시작해 보세요. 꾸준함이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2.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보약도, 독약도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연락 오던 직장 사람들, 일로 얽혔던 지인들.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기고 나만 남은 듯한 외로움이 밀려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기엔 오히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쓸데없는 비교를 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우울해지는 사람.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는 남은 인생의 평안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8세 이 어르신은요. 한때는 100명이 넘는 단톡방에 계셨지만 지금은 단 5명만 연락하며 지낸다고 하십니다. 적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만 곁에 두자고 결심하신 이후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다고 고백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시면 공감되실 겁니다. 적은 사람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는 깊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잘 정리하고 또 필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둘째, 연락을 끊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세요.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응답을 줄이고 먼저 연락을 줄이면 됩니다. 셋째, 동년배 친구들과 가벼운 모임을 유지해 보세요. 취미 모임, 동네 산책 친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관계 등 의미 있는 목적이 함께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넷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오히려 기댐이 아닌 응원하는 부모가 되시면 관계는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관계만 남기셔도 충분합니다. 정리할 줄 아는 용기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3. 나만의 일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일할 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를 잘 보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일상 루틴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서 30분 스트레칭, 8시에 아침 식사, 9시엔 10분 독서, 오후에는 글쓰기 모임 참석이나 유튜브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시니 매일매일이 바쁘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일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늦잠을 자고, 식사 시간을 놓치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마음엔 허무함과 우울감만 남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상당수가 일상의 무질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건 자칫하면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만의 일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기상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세요. 몸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둘째, 매일 반복 가능한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 아침 스트레칭 10분, 신문 읽기, 음악 듣기, 마당이나 화분 정리하기. 이런 단순한 일이 일상을 지탱해 줍니다. 셋째, 매주 일정한 소소한 약속을 만드세요. 예. 매주 월요일은 동네 도서관, 수요일엔 장보기, 금요일엔 친구와 통화. 작은 일정이 삶의 흐름을 잡아줍니다. 넷째, 하루 중 나만의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 자신과 마주하는 조용한 시간.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잘 산다는 건 특별한 날이 많은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잘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하루 루틴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고, 나이 들면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쓴다. 정말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 사고, 은퇴 준비하고. 하지만 이제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0대 초반에 접어든 이 어르신은요, 60대까진 여전히 돈을 아끼는 게 미덕이라 생각해 외출도 줄이고 취미 생활도 안 하고 친구들 모임도 비용이 든다고 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72세 생신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구나. 그 이후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껴야겠다. 시간이 돈보다 훨씬 귀하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더는 모아두기보다 누리기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고민 많으시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하겠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돈 안 드니까. 이런 생각, 사실은 우리 시간을 갉아먹는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법,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고 싶었던 곳, 지금 가보세요. 가까운 공원도 좋고 바다도 좋습니다. 시간을 내야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갈 수 있는 데부터 가보세요. 둘째, 하고 싶었던 일 한 가지 시작해보세요. 그림, 글쓰기, 악기, 자원봉사. 잘해야지보다 즐겁게 해보자는 마음으로요. 셋째, 돈을 쓸 땐 의미에 투자하세요. 건강, 사람, 경험, 배움. 이런 데 쓰는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넷째, 혼자만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이 결국 가장 따뜻한 인생의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값지게 보내는 선택,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몫입니다. 5.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런데요,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는 더 빨리 늙기 시작한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삶을 확장시키는 경험이고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자존감의 증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75세 장 어르신은 은퇴 후 3년간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궁금해졌고 한번 배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강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걸 계기로 사진 찍기, 영상 만들기, 심지어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셨고요. 지금은 살만 난다는 말씀을 매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는데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 많으시죠? 젊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까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배워서 어디에 쓰나 싶어서.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걸 배우는 동안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공기관의 무료 강좌를 활용하세요. 구청,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등 스마트폰, 악기, 미술, 요리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둘째, 유튜브나 인터넷 강좌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조용히 배울 수 있고 반복 시청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습니다. 셋째, 친구나 가족에게 나 이것 배우고 있어라고 자랑하세요. 나누고 공유하는 순간 학습의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넷째, 꼭 실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 재미있는 것, 어릴 적 꿈이었던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삶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땐 배움을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배우는 건 늦은 게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가장 나답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6. 나만의 공간을 잘 가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바로 공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공간이 답답하고 지저분하다면 마음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진 공간에선 하루하루가 안정되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대전의 68세 김님은 남편과 은퇴 후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보고 하루에 한 군데씩만 정리해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낡은 물건을 버리고 창문을 닫고 꽃 한 송이를 놓고 그렇게 조금씩 집을 가꾸다 보니 어느 날 내가 이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공간은 곧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돌보는 건 내 자신을 돌보는 일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정리가 힘들다. 뭘 버려야 할지 몰라서 더 복잡해진다. 이 나이에 뭘 꾸며 그냥 이대로 살지 뭐.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첫째,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서랍 하나, 책장 한 칸, 싱크대 아래. 매일 10분 정리만 해도 한 달이면 집 전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나만의 공간 한 군데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창가 테이블에 꽃 한 송이, 좋아하는 책과 음악이 있는 조용한 구석. 그 공간은 내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셋째, 기억이 담긴 물건을 정리하세요. 너무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보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넷째, 계절마다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봄에는 밝은 커튼, 여름엔 시원한 매트,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까지 환기시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사는 집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 보세요. 그 공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바꿔줄 것입니다. 7.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퇴 후 가장 큰 기쁨이자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시지만 결국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의 70세 박 어르신은 은퇴 후 가족과 자주 갈등이 있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있는데 왜 이해를 못 해주지? 하는 마음에 서운함이 많았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도 힘들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라고 솔직하게 대화하셨고 그 덕분에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 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어. 내가 먼저 연락하기 힘들어. 다들 바쁘니까. 하지만 관계는 기대가 아니라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소통의 팁을 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부 인사 문자나 전화를 해보세요. 짧은 인사 한마디가 마음을 크게 따뜻하게 합니다. 둘째,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힘들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셋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과거의 상처나 오해를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넷째,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 보세요. 산책, 식사, 취미 활동 등 소소한 일상 속 만남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일 때 빛납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움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돈보다 소중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가 머무는 공간을 내 마음처럼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 7가지는 단지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채우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